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 톤이 이상하죠. 예, 아이고, 이게 조심조심 했는데 갑자기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코 맹맹, 그리고 목도 아이고 잠겨 있습니다. 자,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오늘도 알찬 주제로 증시 토크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영상 유익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주제 자체는 현 시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증시가 최대 얼마만큼 하락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주제로 글을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제를 깐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제를 까는 이유는 제가 여기 글에서도 뭐 당구장 표시에서 강조를 드리긴 하였습니다만, 좀 뭐랄까 약간 그 제목만 보고 결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즉 이렇게 이제 제목을 땄으니까 이제 증시 폭락 얘기하는구나, 증시 폭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금융회사들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경영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얼만큼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어떻게 되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 회사가 견딜 수 있는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인데요. 자, 오늘 요 글은 만약에 증시가 바로 이 시점이 디데이가 돼서,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만약에 정말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가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최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대략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한다 그러면은 마음의 각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각오가 있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왕왕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가 지수가 50% 정도 하락하는 거는 각오를 하자.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증시가 디데이가 돼서 하락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하락할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나 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이고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PBR 밴드를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자,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의 PBR 밴드를 보시게 되면요, 자, 99년 그리고 2007년 요때를 최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가상의 BPS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이때 당시 PBR 배수를 곱해줘서 PBR 밴드를 그려주게 됩니다. 요때 당시가 PBR 1.75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 대비 순자산 가치 비율이 1.75배 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되었는지 가늠하는 잣대로 자산 가치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대로 최대 하락폭을 보였을 때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 요 두 시기 때를 보게 되면요, 요 때는 PBR 수준이 대략 0.94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이게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니까 이제 화요일 기준이죠. 반등 제법 나왔을 때 2452포인트. 자, 이 선에서 만약에 정말 주식시장이 디데이가 와서 최대 하락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뭐 적어도 어쩌면은 2008년이나 2000년 IT 버블 붕괴나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그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위치는 2040포인트입니다. 2040포인트. 여기 자료가
12월 결산법인들의 2017년 회계 자료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수치인데, 아마 이게 다음 달이나 5월 정도 되면 그 수치가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수치보다 조금 높을 수 있어요. 일단 계산된 값으로만 생각해 보면요, 최대 하락폭은 204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간 기준입니다. 뭐 최대 쫙 빠졌다가 바운스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연말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12월 말 기준의 하락폭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단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된다면요, 그 수준은 대략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요 정도까지 하락한다면 16에서 17% 하락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요, 자, 금융위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40% 하락한 것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2000년 IT 버블 당시 50% 하락한 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어느 정도, 뭐 조금 이제 심리적 충격은 줄 수 있습니다만, 2000년이나 2008년처럼 심각한 하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종합주가지수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똑같은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감안한 PBR 밴드를 그려보게 되면요, 코스닥 시장은 이미 2007년, 2005년의 고점대를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심각했던 99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PBR 5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버블이 깨질 때 코스닥 지수가 80% 하락했어요. 쭉. 그리고 2004년까지 낙폭이 이어집니다. 요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예,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 추이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07년에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밴드까지 하락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요 기간 때 코스닥 지수가 50% 훨씬 넘게 하락했죠. 자,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 같은 경우에는 중간치 정도를 조금 더 벗어난 수준이었고, 롯데 낙폭은 80%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점, 현재 시점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중간치와 최하단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요 두 시나리오로 생각해 보면 중간 정도 하락했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35% 예, 맞네요. 35% 하락.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57% 하락이었습니다. 중간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35%, 최악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57%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크게 엇갈린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는 16에서 17% 최대 낙폭 가능성으로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 견딜 수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35에서 57%라는 제법 깊은 낙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코스닥에 성장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변동성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투자가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대비를 하게 되면요, 정말 만약에 그 상황이 원치 않지만 벌어진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리스크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정말 뭐랄까, 정말 D-Day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의 불안한 위치는 아니다라는 점을 이번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에는 이 부분을 적지를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디데이까지는 좀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정말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제한적. 그 정도는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오늘의 증시 토크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요. 아이고, 오늘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잠겨가지고 들으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내일은 이런 비슷한 주제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증시 토크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증시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 주제로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면서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